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북한의 그 민계 공작의 내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언젠가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글로도 쓰고 또 이 방송 요전에 한번 그 이북의 그 민계 공작에 관한 그저 개괄적인 거 조금 이야기를 했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.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. 거기에 있는 그런 어느 지역에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 북한에 9번을 다녀왔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떼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. 그도 내게 마치 자기를 걸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왜 그런지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무엇인가 그도 꺼린 것이 있길래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나는 아니라고, 나는 그런 일이 9번을 다녀왔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민계 공작에 관한 그런 것을 좀 수집도 해보고 국내에서 또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분의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면서 야, 이거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장차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젊은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그저 잠깐씩 그저 한 2주 또 어떤 경우는 한 달 정도로 이래 몰래 북한에 가게 해서 그 학생들을 그런 민계를 쓰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사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 얼마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이 민계가 참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거저히 한국에 주로 있는 목회자들, 특별히 장로나 이 목사들, 또 신부들, 또 스님들,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저 수시로 다니는 사람들은 일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가타부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. 이러한 것들을 물론 그 개인을 만나서 개인에게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. 그러나 일상적으로 지금 거저히 한국에나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민계 공작 그 실상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.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. 아니 젊은 아이들을 대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을 불러 올려놓고서니 이런 민계 공작을 한다니 말이죠.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도저히 턱없지요. 어떻게 김일성이 그저 이 남한에 오는 거 뭐 환영 대회를 하고 플랜카드를 이래
걸어놓고 이 야단을 치는데, 물론 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특별히 젊은 애들,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주로 그 타켓을 해가지고 이런 민계를 쓴다는 겁니다.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그런 정말 각성을 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많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. 특별히 지도자들,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두고 대학생들을 둔 학부형들, 때론 부모님들께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잠깐 어디 여행 간다 하고서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예.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북한에는 이것을 거둬 이 김일성이가 6.25 동란이 끝난 이후로 철저하게 이 민계 공작을 훈련하고 심지어는 유행 연습까지 시키고 그저 백발백중으로 100명면 100명이 다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기술을 가르치고 이 대화법을 가르치고 모든 그런 그 철저한 그런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남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차마 그런 것을 입에도 담기도 싫지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우리가 그 쉬쉬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지금까지 지냈는데, 자, 이 젊은 한참 이 사춘기라든지 이런 젊은이들이 피 끓는 이런 애들을 그도 몰래 여행을 오게 한다든지 북에 이렇게 오게 해서 이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민계에 빠지게 해서 올무에 얽혀 코가 꼬이게 해가지고서는 이 젊은 청년들, 대학생들의 속에 들어가서 친북, 종북, 김일성주의, 김일성을 찬양하게 한다고 하니 이것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남한의 과거에 우리가 해방 직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언론들이 살아 있었습니다. 사실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 언론은 정말 우리 한국의 언론은 대단했어요.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거저 이 신문이 전혀 지면을 내보내지 못하고 겨우 그저 아래에서니 거기에 광고나 몇 개 내는 정도로 할 때도 있었어요. 이러한 언론계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왜 이렇게 작용화되어서 거저 이 김일성이 나팔수가 되는 심지어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?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공산주의 하게 되면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반공하는 그런 대열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어떤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상기해 볼 때에 오늘날 왜 이렇게 종교계가 침묵하고 있는가? 방금 언론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이 종교계 언론인들, 물론 이분들도 과거에 김대중이 같이 거저 이북의 대형으로 그저 그룹을 지어서 언론계 수장들이 다녀왔으니까 종교계 언론인들도 가지 않았겠어요?
그런데 이 한국의 종교계의 이 언론인들이 너무나도 참으로 무기력해져 버렸어요. 그저 김정은이 대변하는 대변기관처럼 되어버리고, 그것도 신문도 보게 되면, 저희 그 교단의 신문도 보면 이건 이북의 그저 남로당 기관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없잖아 있어요. 참으로 왜 이렇게 우리 언론계가 이렇게 됐는가.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습니다. 사실은 학자들은 침묵해서는 안 되거든요.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래 하는 데는 지난날에 우리 지식인들이 큰 역할을 해왔어요. 소위 말하는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학자들,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서 항거하는 그런 지난날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있거든요. 자, 이래서 그저 이 지식인들도 내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김대중이 졸졸 따라다녔던 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인지 서울대 뭐 통일부도 뭐 어떡하고 하는데 근데 실명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장로 중에는 요즘 무슨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가 잘 알아요. 한때는 저가 잘 알고 지내던 분이고 또 같이 이렇게 어떤 매짐에도 저가 참석을 해서 이래 상종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참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에 이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철저한 그저 친북, 종북, 그리고 그저 이분들이 입에다가서니 그저 이승만 박사를 아주 못된 놈으로 생각해요. 정말 이 나라를 건국한 분인데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나라라고까지 이 친구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뭐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들으면 누군지 대충 알 거예요.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소위 장로들입니다. 두 사람 다 장로예요. 예. 기독교의 장로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뭐 그저 죽으라고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들 그저 발벗고 나서서 찬양하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그저 정당화하고 그 사람들을 선전하는 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. 예.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조금 하는 부정이라 할지라도 이 대학생들이 가만 안 있었습니다. 이 대학생 대표란 놈들이 그저 북한에 얼마나 많이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수가 없어요. 예. 4.19 때 4.19를 요즘은 다르게 저가 이제 그저 한 35, 6년 이렇게 있다가서니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들어보니까니 4.19를 이상하게 그저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오늘의 우리 국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의 4.19가 일어나야 된다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그저 4.19 날 일부러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그 4.19 묘지에도 가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. 예.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 지금 그저 왜 내가 이
이야기를 지금 앞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? 여러분 트럼프도 알지요. 트럼프가 미국에 선거할 적마다 지금 나타나는 그런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뭡니까? 그 소련에 가가지고서는 그 뭐 했다 이래서 그 꼬리표가 달려다니는 이런 정황을 볼 때에도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특별히 이 목회자들, 종교인들 그리고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지금 이미 갔다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저 코가 꼬이고 씨앗을 품어놓고 왔는지 뭐 떼내놓고 왔는지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고서 그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. 그 평화 뭐 남북 통일하는 놈들, 그런 정치인들, 그런 종교인들 그거 수상한 거예요. 그 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? 지금 어떻게 평화가 하게 돼 있어요? 어떻게 남북이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게 돼 있어요? 그 미친 놈들이든지 아니면 이북의 아새끼를 씨앗을 그저 몇 놈이든지 품어놓고 온 놈들이지. 저가지 오늘은 요만큼 하고 또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제가 좀 이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국 모든 분들이 부모나 자식들이나 우리가 대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앞으로 한 20, 30년 가게 되면 우리 남한은 완전히 그저 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로서 뒤범벅이 되고 말 겁니다. 그저 다음 또 시간을 계획하면서 오늘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